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 소태산 대중사님께서는 봄바람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은 산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사가 없이 평등하게 법을 살아야 주지만은 신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아갈 수 있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흔들리지 않는 신성으로, 순역 경계에 끌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신성이 한결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또 어떤 법원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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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서 그러나 마음은 가볍게 오신,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죠? 즐거웠습니다. 즐겁게 오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춘천교당에서 5단 단장을 맡은 최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춘천교당 5단 중앙 이현진입니다. 춘천교당은 몇 단까지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소개 말씀 속에 5단이 유독 강조가 되시는 것 같은데 몇 단까지 있으세요? 춘천교당? 10단 있습니다. 10단까지 예, 있으시고 10단. 예. 10단 가운데 가장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은 몇 단이죠? 5단. 5단이고요. 그 5단에 단장님과 중앙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춘천교당의 영타원 최영신 교도님과 이현진 교도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질문입니다. 어떻게 원불교와 처음 만나셨을까? 처음 인연이 되었을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실 텐데요. 영타님, 원불교와의 첫 인연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전 고향이 전북 익산인데요. 네. 거기서 이제 강원도 정선 사북중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낯설기도 하고 막 어설프고 그러던 차에 지금 전 원광대 총장이신 총장님의 정토인 한인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보다도 마음이 잘 통하고 네. 그래서 즐겁게 생활도 하고 자취 생활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외지에서 갈 곳도 없고 하니까 네. 주말이면은 그 근처에 있는 데를 산에도 가고 뭐 설악산도 가고 이랬는데 네. 한 번은 한인례 선생님이 제천에 기차 타고 놀러 가자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천에 갔는데 가니까 제천교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네. 제천교당에 가니까 교무님이 너무 자상하시고 친절하시게 맞이해 주시고 네. 또 이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갔는데 네. 따뜻한 점심을 해주셔가지고 밥도 먹고 네. 정도 먹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면 첫 인연 된 게 이제 선생님이 되신 거네요. 네, 네. 익산에서 선생님이 되셨고. 네. 그러면 원광대학을 다니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시군요. 네네네. 원광대학을 다니셔서 선생님이 되셔서 강원도로 네. 첫 발령을 네. 받으셨고 같이 생활하시게 되신 분이 마침 예. 정토님이셨네요. 예. 그 당시에 정토는 아니고요. 네. 같이 이제 초임 발령을 받은 신규 교사였습니다. 함께. 그래서 그렇게 원불교와 인연해서 제천교당을 예. 가게 되신 거네요. 몇 번씩 놀러 가다가 네. 나중에는 입교라는 것도 몰랐는데 네. 입교를 그 한인례 선생님 연원으로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면서 입교하라고 하시던가요? 그 입교 때문에 지금 법연으로 이렇게까지 출연을 하시게 됐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데 네. 교당에 가니까 너무 좋고 친절하시고 이런데 입교하려니까 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무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네. 그냥 한 것 같아요. 네.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게 씨앗이 돼서 오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전혀 인연이 없은, 그러나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교무님들 모습도 간혹 보았을 것이고 이야기는 듣다가, 그러면 초등, 중등, 고등 어느 선생님을 하신 거예요?
사범대학교 가정교육과를 졸업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간 곳이 사북중학교였는데 네. 그 당시는 과목의 개념도 없고 그래서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아유, 영어.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한 3년 가르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하시다가 제천교당으로 가서 입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발을 디디신 거네요. 현재님께서는 지금은 이제 어엿한 중앙으로서 활동을 맹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원불교하고 첫 인연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경기도 여주대가 고향이고요. 네. 남편은 경기도 춘천이 이제 고향인데 이제 친구 소개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때 남편이 영월로 발령이 나 있어서 네. 그때 근무지가 영월이었고 저는 안산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제법 먼 거리네요. 네네. 그때도 3시간,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남편 되실 분이 오셨습니까? 왔죠. 네. 25년, 26년 전이니까 네. 네. 많이 걸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 때문에 저를 보려고 매주 오는 줄 알고 아닙니까? 네, 뵈러 가는 거였겠죠. 네? 감동을 먹었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때 안산에 대하 새우. 새우구이가 아주 유명했었거든요. 네네. 이 대하 소금구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새우를 먹으러 갔었다고 이제 와서 물론 이제 네. 만나는 그 기쁨과 행복도 있었었겠지만 네네. 만난 다음에 혹은 만나면서 함께 네. 먹는 그 대하 네네. 새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신 거죠? 결혼 다 하신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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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만난 지 8개월 만에 이제 결혼해서 신접살림을 강원도 춘천에 이제 차리게 됐어요. 네. 그랬는데 2002년 월드컵 아시죠? 알죠. 네, 2002 네. 월드컵 알죠. 네, 춘천 명동에서 저희 식구들 다 모여서 네. 춘천 시민들이 다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네. 그랬는데 2003년 거기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네. 2003년 봄에 태백으로 발령이 났다고. 아니 어디서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막 네. 근무지가 태백으로 갑자기 또 발령을 네네. 받으셨죠? 지금 KBS 방송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네. PD시니까 네네. 방송국이 있는 강원 지역이기 때문에 네. 여기저기 인사를 받으셨군요. 네네. 2002년까지는 춘천에서 좋았는데 좋았죠. 네. 거의 지금 이제 거의 정말 탄광이 있는 곳으로 가시게 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삿짐을 싸서 이제 태백에 가는데 20년 전이니까 네. 도로도 정비되지 않고 그때 탄광이 폐광된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가는데 폐광된 데가 보이고 네. 그러면서 제가 그 꼬불길을 가면서 네. 나를 이런 데까지 이 사람이 데리고 오는구나 하는 원망심이 있었는데 이제 속으로 원망심을 냈죠. 네. 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원불교는 어떻게 다니신 거예요? 네, 그래서 태백에 가서 아이들은 그때 4살, 5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데서 이제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고 저는 이제 어떻게 이제 태백에서 생활할까 하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 언덕에 그래도 태백에서 황지동이 그나마 번화가고 그 언덕에 KBS 방송국이 있고 그 가까이 사택이 있고 그 언덕에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원불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럼 태백교당인 거네요? 네네, 원불교 태백교당이었죠. 네. 저는 그때 원불교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중학교 때 동창이 원광대학교에 갔다는 그런 소식만 전해 들었던 상황이어서 아는 게 없었죠. 근데 아래 내려오는데 단전호흡이라고 써 있고 전화번호가 써 있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얼른 들어와서 상담 받으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눈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겁이 많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거기에 발을
드렸는지 네, 음. 그게 참 지금도 의아하고 그때가 첫발 디딘 게 인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누구와의 인연도 없이 네. 정말 태백이라는 네. 완전히 낯선 환경으로 인사 발령으로 네. 가게 되어서 네. 터벅터벅 오는 길에 원불교 태백교당? 네. 단전주? 그래? 어떻게 마음을 또 호흡을 가르쳐주네? 네. 관심을 스스로 보여서 네. 전화를 하고 네. 첫 발을 내디디신 거네요. 네, 네. 그래요. 상당히 원불교와 만난 이야기가 네. 아마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나셨겠지만 네. 상당히 스스로 찾아갔다라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타님 제천 교당에 가셔가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교무님의 친절한 법과 밥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리고 입교원서도 쫙 작성을 하셨어요. 그럼 거리가 제법 있을 텐데 제천 교당을 계속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이제 근무지 쪽으로 돌아오셔서 원불교를 다니신 건지 그 이후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이제 사북에서 4년 살았는데요. 네. 사북에서 제천은 주말에나 어쩌다 갈 수 있지 네. 이게 자주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북 생활을 접고 원주로 강원도 원주 이제 시가 있는 원주로 네. 제가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네네. 그때 역시 한인예 선생님도 원주로 같이 오셨습니다. 또 같이. 네. 어. 네. 그래서 이제 원주 생활을 하는데 원주도 역시 낯선 곳이고 뭐 아는 분도 안 계시고 그렇죠. 그러고 지내고 있다가 첫 아이를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첫 아이를 갖고 배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제대로 잘 클까도 그렇고 그쵸. 낯선 곳에 온 것도 불안하고 네. 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남편은 어떻게 해서 만나냐면은 이제 원주에 있는 황둔 중학교라는 곳이 작고 아담한 학교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서 교감 선생님이 중매를 하시겠다고 네. 마음에 들으셨었나 봐요. 네. 제가 근데 중매를 꼭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려니 했는데 네.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지금의 남편을 중매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남편도 예. 교사시고. 예. 같은 관내에 있는 교사인데 네. 그냥 마음에도 별로 서로 안 들었지만 외롭고 네. 그냥 의지할 곳도 없고 하니까 이제 쉽게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만나기는 3번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3번이요? 예, 예. 근데 야, 그건 좀 너무나 엄청나신데요? 3번이면. 더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네. 차가 없어요. 그 당시는 이제 자가용이라는 게 전혀 없던 시절이고 네. 하루에 차가 3번 다니고 네. 학교에 근무하니까 저녁 때 나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결혼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예. 하셨고, 그러면 같이 남편도 원불교는 전혀 모르시고. 예.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살게 됐는데 네. 저는 매주 원불교 교당을 다녀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남편이 워낙 원불교에 대해서 강원도 춘천 분이거든요. 고향이. 네. 네. 그러니까 워낙 모르다 보니까 신혼 생활에 매주 간다는 거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렇게 가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한 기도도 하고 그래요. 예, 그 마음의 위로도 얻고 그러고 왔습니다. 남편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매주 마음은 가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 기도도 하고 아이를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원불교와 서서히 젖어드는 스며드는 그런 교당 생활을 하시게 된 거네요. 네. 지금 남편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스며들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잘 다니고 같이 다니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제 한 35년 정도 공을 들였어요. 35년 공을 저는 한 들이셨군요. 3번 들이면 네. 3번째 결혼까지 했는데 몇 번 들이면 가실 줄 알았는데 네. 10년, 20년, 30년, 35년 정도 지나니까 네.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네. 지금은 춘천교당에 저하고 이제 손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감동의 스토리가 벌써 다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교화를 한다고 할 때 한두 번 해보고 또 많이 해본 분들은 4-5번 해고 아유 안 되네 저 사람은 안 되네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는데 무려 35년
아마 가족교화가 가장 큰 우리들의 숙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35년 공을 들이시니까 또 되셨네요. 그리고 어찌 보면 영탁님께서 이제 삶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같이 손잡고 교당을 다니고 계시고요. 현재님은 태백교당에서 그럼 몇 년간 그 근무로 있으면서 머물게 되시는 건가요? 그때 5년 5년? 정도. 그럼 네. 5년 동안 태백교당에 이제 태백에 네. 머무르시면서 네. 태백교당에서의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려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태백교당에서 추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태백교당에 첫 발을 들여서 들어갔는데 이제 남자분이 나오셨고 네. 이제 그때는 몰랐죠. 교회는 목사님이라 부르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절에는 스님이라고 스님이라 하고,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여기는 신부님이라 하고 네. 여기는 네, 교무님이라고 한다고 네. 이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서 딱 이렇게 찻상을 내주셨어요. 네, 네. 찻상을 내주시면서 이제 그 차를 대접을 해주셨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어디에서 대접을 못 받고 살진 않았거든요. 나름. 네, 네. 근데 와 이렇게 상에 거하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린 상도 아닌데 네. 네, 그 차를 대접받는데 제가 너무 이게 진정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 느낌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그 교당에는 교무님이 김오철 교무님이셨어요. 태백교당의 네, 오철 네. 교무님께서 그다음에 정토님이 간호사셨는데 네. 네, 오수자 정토님이 계셨고 네. 그다음에 딸 김여원 원친 같이 살고 계셨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가서 김오철 교무님은 단전호흡과 요가 그리고 다도를 하면서 학교에 다니시면서 이제 학생들 다도도 가르쳐 주시고 네. 그러면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주말마다 저희 가족이 가면 아이들이 4살, 5살이니까 딸은 5살, 아들은 4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네. 주변에 진짜 연고가 없는데 가면 법회도 보고 네. 끝나면 그 정토님이 정성스레 항상 밥을 같이 점심을 먹고 헤어졌어요. 네. 큰 위안이 되셨겠네요. 어려운 시기에. 네, 그 정토님의 청국장만 생각하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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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고 막 그때를 생각하면 네. 네, 많이 네. 그 청국장에 녹아져 있는 네. 그 마음이 네. 전해지는 것 같아요. 실은 네, 네. 제일 힘들 때, 의지할 때 없을 때 네. 일을 이렇게 친엄마처럼, 친정 엄마처럼 해주시는 네, 네.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때 정말 가족처럼 네,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때 김오철 교무님께 네. 원불교라는 게 어떤 건지 많이 많이 설명을 이제 해주셨는데 그때 저희는 친정 엄마는 이제 절에 다니셨어서 초등학교 때 이제 버스 타고 쌀 들고 네. 버스 타고 그 산길을 꼬불길을 올라가서 네. 절에 가면 이제 절밥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저희 시어머님은 시민당에 다니셨거든요. 시민당. 네, 진각종 아. 시민당에 다니셨는데 네네. 그때 어머님이 매주 시민당에 가셔서 설법을 들으셨어요. 춘천의 시민당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 따라서 이제 몇 번 따라갔었는데 네. 그 영향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태백 교당에 가니까 오철 교무님이 원불교는 이제 저희가 봉사를 하고 싶지만 어디 봉사할 것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헌공을 하면 이렇게 원불교는 사회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다. 이런 걸 알려주셔서 그것도 좋았고 그다음에 그때 제가 좀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누군가로 이제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계단에 그 원불교 교당 계단을 올라가는데 네. 거기 내덕 내탓이라는 액자가 딱 걸려 있었어요. 네네. 내등내타. 네네. 네네. 그걸
딱 보는 순간 네. 아 이게 딱 마음이 돌려지더라고요. 내 탓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편안해졌던 네 그런 경험도 했고 네. 네. 태백교당의 주말농장 같은 이런 활동도 네, 원불교 그 태백교당 아래에 네. 텃밭이 있었어요. 아, 근데 거의 교당에서. 교무님께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일요일에 이제 법회 끝나면 거기서 뭐 상추, 뭐 배추, 이제 고추, 오이 이런 거 따서 네. 이제 들고 가면 예, 그 정토님이 네. 예, 상에 씻어서 이렇게 올려놔주시고 예. 정말 그 이야기만 그렇게, 들어도 얼마나 네. 가정적이었고 네. 한 마음으로 이렇게 네. 가족처럼 지내는지가 전해지는 네, 네. 그런 상황들이시네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김호철 교무님이 다른 곳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가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저희 가족들이 너무 이제 힘들었죠. 왜냐하면 정말 가족처럼 그렇죠. 챙겨주셨는데, 그렇죠. 네네. 그때 다른 이제 교무님이 오셨어요. 네. 허이는 교무님이 오셨는데 네. 이제 제가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그 전에는 계속 베품을 받다가 그 새로 오셨는데 제가 적응을 잘 못해서 네. 그때 사람은 믿지 말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법을 것이요. 믿으라는 그 말을 네.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또 열심히 교무님 따라서 활동을 했죠. 아, 네. 그렇게 태백교당에서 네. 첫 인연 그리고 교무님이 바뀌어지면서 네.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 네, 네, 네. 태백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영타원님은 교전이 친구셨다고 네, 하는데 그 그래서 이야기 이제 좀 해주시죠. 원주에서 2년 살다가 네. 남편이 춘천이 고향이니까 네. 춘천에서 가까운 화천으로 발령이 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저도 뒤따라서 네. 화천으로 왔는데 그곳이 바로 사창리라고 하는 좀 약간 화천 중에서도 더 시골이에요. 안쪽으로 좀 그리고, 들어가죠. 예, 그리고 교당도 없어요, 거기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큰아이를 키우면서 큰아이 키우는 게 이제 제가 키우는 게 아니고 남의 손에 의지해서 키워야 되니까 시어머님 모시고 또 그 환경이 열악하니까 아기 보는 분을 또 두었어요. 네네. 그리고 또 그분이 또 뭐 시냇물에서 아기 기저귀 빨고 하는 게 힘들어서 못 한다 그래서 또 빨래하는 아주머니를 또 구해가지고 네. 이제 진짜 우리 아들하고 시어머니, 아기 보는 아주머니, 빨래하는 아주머니 아이고. 이게 네 분을 이제 거의 모시고 네. 사는데 그때 나이가 29살이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저도 어린데 너무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겠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정말 흔히 말하는 이러려고 제가 결혼을 했나. 네. 뭐 그런 원망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달랠까.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거기가 산해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인데 네. 여선생님이 한 분도 없어요. 저밖에. 그러니까 저의 이런 심정을 가끔이라도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게 함께 공감하고 예. 느껴만 주더라도 좀 힘이 될 네. 텐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학교에서 신축공사, 증축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아주머니들이 몇 분이서 그 간식 시간에 네. 막걸리를 한 잔씩 나눠서 드시더라고요. 네, 네. 이야기를 막 정담을 나누면서 네. 그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아. 저렇게 말동무도 되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네. 얼마나 큰 행복일까.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누구하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제 화천이지만 따로 떨어져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교전을 이제 친구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 그러니까 교전을 읽으면 저의 상황이나 심정이나 이런 것에 맞는 그런 대목이 딱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읽은 교전을 지금도 쓰고 있는데 네. 그때는 교전을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막 밑줄을 보통 일반 도서 읽듯이 네. 다 밑줄 그어야 하는데도 네. 그 중에서도 막 밑줄을 그어가면서 막 읽었어요. 또 공부하시던 습관이 있으시니까 네. 책만 보면 그냥 밑줄 그으면서 이건 나를 위한 법문이다. 네네네네. 네. 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지도할 때도 제가 29살밖에 안 됐으니까 고등학생이면
세대 차는 별로 안 나지만 걔들을 전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네. 쟤는 왜 저럴까? 쟤네 집은 어쩜 저럴까? 막 별스럽게 다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내가 쟤들을 위해서 저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물질도 아니고 뭐 매번 가서 일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하고 그 기도의 맛을 서서히 알게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맛은 교전을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도 아니면 교전 보기. 그래서 교전이 정말 절친이었어요. 그때는. 세상에 근데 너무 정말 오히려 그렇게 외롭고 힘든 상황이 이 법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대종사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원이 됐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 길거리에 앉아서 간식 먹으면서 막 호탕하게 이야기하는 아줌마들 모습 속에서 부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런 모습이 정말 부러우셨겠어요. 근데 그 외로움을 누군가와 대화가 아닌 내면의 만남을 통해서 푸셨다는 게 더 지금처럼 성숙한 신앙인 또 수행이 되는데 어떤 계기가 되었다는 게 너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현재님은 태백교당에서 다양한 활동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네. 공동체 활동하셨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아, 네. 그때 그 딸 친구 홍민우 군이 있었는데 네. 그 엄마가 신영진님이었어요. 네. 세 자매를 이제 데리고 있었고 세 자매였고 저희는 이제 두 남매니까 네. 같이 교당에 다니면서 꽃꽂이도 해서 불단에 올리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바쁠 때는 그 신영진님이 저희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같이 저희가 이제 그 가족들을 원불교랑 인연이 되게 해서 저희가 입교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입교를 또 시키셨네요. 네, 네. 학교에 다니면서 네.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입교까지 한 상태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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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가족들하고 태백 교육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때 태백이 그 폐광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장성에 네. 폐광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삼성에서 그 폐광촌 지원 공모 사업이 있었는데 네. 저희 모임에서 거기에 그게 공모에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으로 장성에 그 뭐라 해야 돼 상가를 2층을 빌렸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를 빌려서 그때 한 요 정도 넓이였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이들이 벽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네. 몸을 대고 있으면 네. 그때 서울대 교수님과 학생들이 와서 네. 아이들 몸을 다 따라서 그렸어요. 자유자재의 모습을 뭐 만세도 부르고 막 네. 했는데 그 모습을 따라 그리고 그거를 아이들과 같이 색칠해서 벽화로 그 도서관을 꾸몄죠. 와, 네. 그 지금 들어도 상당히 네. 너무 멋진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책도 보고 놀이도 하고 그다음에 동화 작가님을 초대해서 같이 활동도 하면서 네, 그때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신입 교도였지만 그런 네. 지역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또 네. 활발하게 진행을 하시면서 네. 태백에서 어려운 생활을 네. 또 재밌게 활기차게 지내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태백교당만 다니시다 보면 원불교가 좀 작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졌을 텐데 네, 네. 어느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서 원불교가 굉장히 큰 종교로구나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있다고. 네, 네. 네, 어떤 행사였나요?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저희 딸하고 아들이 입교 동기예요. 네, 네. 같은 날 그래서 입교를 같은 날 하셨군요. 입교를 하고 이제 원불교에 다니는데 원불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렇죠.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제 보살펴 주시니까 그거를 그 정성으로 저희가 다니게 됐죠. 근데 네. 어느 날 종법사님 대사식이 있다고 같이 가보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 그 교당에서는 차가 따로 가고 저희는 저희 가족 차를 타고 이제 처음으로 전라도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아하. 네. 그래서 차를 타고 전라도 여행을 가면서 네. 그 전날 가서 하루 묵고 네. 그래서 익산 총부에도 처음 가보고 네, 그 대사식에도
참석하게 그게 대사식이 뭐예요? 그랬는데 네. 가서 참석하면서 그 질서 있는 모습, 네, 교도님들의 전국에서 오신 교도님들의 질서 있는 모습과 그다음에 그 다음 그 종법사님께 네. 그 인계를 하는 아름다운 그 네.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그때 경산 종법사님 네. 대사식이었는데 그때 네. 설법으로 도미 덕풍이라는 그래요. 말씀을 도미 하셨어요. 덕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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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주신 그게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 나무로 된 법문. 나무 아니고 목걸이. 목걸이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도의 맛을 알고 덕을 풍기면서 어떻게 살지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가족들이 네. 첫 나들이한 네. 그리고 첫 총부 방문에 네.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네. 원불교가 크구나 하고 눈으로 네.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겠네요. 네. 아. 신심이 절로 나는 계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법에서 법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정말 네. 욕심내지 않고 네. 임기 따라서 이렇게 법이 넘어간다는 것도 네. 모르겠어요.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른 종교에서 봤었을 때는 또 일반인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네.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을 네. 수 있겠네요. 네. 총부에 가셨을 때 총부 첫인상 어떠셨나요? 첫인상이요. 원불교 총부에 딱 들어가셨을 때 총부를 보신 첫인상. 딱 들어갔을 때 네. 참 넓어서 네. 넓은 분위기를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시야가 네, 확 네. 트인 듯한 마당에 넓은. 잔디밭이 그렇죠. 참, 영모정 네. 광장이죠. 네, 네. 네. 거기가 참 넓었고요. 그때 야외였었는데 맞습니다. 네. 의자를 딱 이렇게 놨고 네. 그때 전날인가 언젠가 비가 잠깐 쏟아졌던 느낌이 나는데 네. 정말 그 대사식 전에는 하늘이 맑아졌던 네, 네, 네. 그래서 다들 와 하늘의 기운이 네. 예, 내렸나 보다 하고 네. 다들 그 대사식을 너무 축하했던 것 같아요. 그 네. 대사식 전날 네, 비가 내렸다는 걸 저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게 네. 이제 저희들도 학생 신분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 아. 놓여진 의자를 닦았어야 돼요. 그래서 네, 걸레들을 네. 다 가지고 있었었는데 네, 네.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었다가 그냥 의자를 깨끗이 닦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비가 내린 다음이니까 네. 저희가 닦을 때 그냥 뭐 반짝반짝 의자가 빛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행사에 너무나 정말 좋았었던 그런 기억이 저도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전날 비 왔던 기억이 나는 네. 그 대사식, 그 역사의 순간에 네. 함께 계셨었군요. 계셨군요. 네, 앉으실 수 있도록 저희 학생들이 의자를 네. 다 닦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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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막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네. 네. 대사식을 통해서 큰 원불교도 만나고 또 네. 태백교당은 작은 원불교도 만나면서 그렇게 법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시고요. 우리 영타님께서는 지금 이제 춘천교당의 5단 단장님이신데 춘천교당에 자리하게 된 또 어떻게 다른 교당 이렇게 출장도 하시다가 춘천에 안주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사내고등학교에서 3년을 근무하고 네, 그 읍에 있는 화천고등학교라는 곳으로 발령이 났어요. 네, 제가 원했던 거예요. 너무 이게 오지라서. 그래서 원해서 갔더니 정말 읍다운 게 교당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제 생애 처음으로 네, 교당이라는 곳을 봤고 네, 다니게 된 거예요. 아. 화천교당에. 네, 그래서 와, 이런 곳에 교당이 있다니 막 가슴이 뛰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은 네. 이제 애들 데리고 간식을 사서 앞에다 앉혀놓고 그리고 이제 다녔는데 가니까 젊은 세대기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그렇죠. 교도님들이 막 눈이 이만 커지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반가워하시는지 막 네. 저는 영문 이유를 몰랐어요 그때는. 네, 그 중에 이제 지금 춘천교당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저 공타원 길도영 교도님의 어머니. 네, 특히 잘 챙겨주셨어요. 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리고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침 그때 친정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네. 시어머니도 돌아가신 상태인데 아이고. 마치 시어머니를 만난 듯 친정 어머니를 만난 듯 네. 일요일이 기다려졌어요.
그래요. 가기만 하면은 친정 갔다 온 느낌. 네. 그렇게 해서 한 7, 8년을 그렇게 이제 즐겁게 아주 사랑만 듬뿍 받고 네. 그리고 다녔습니다. 아, 화천교당을.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교무님들이 날씨도 춥고 그래서 네. 굉장히 이렇게 춥고 그래서 막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가 뭐 제가 처음 젊어서 가니까 무슨 유지비를 내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 한참 다니다 보니까 네. 아니 그러면 교무님들은 무엇으로 따뜻하게 하고 사시지? 네.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드는 거예요. 또 화천이 춥잖아요. 예, 그런 유독 생각이 추운데. 네. 그래서 이제 작은 액수를 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네. 약간. 근데 지금 생각하면 좀 더 냈어야 되는데 네.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사랑만 듬뿍 받고 살다가 네. 이제 춘천으로 드디어 이제 입성을 한 거예요. 아. 춘천으로 이사를 온 이유는 큰아이가 이제 6학년이 돼서 네. 중학교에 가야 되는데 화천에서는 더 이상 제가 만기가 돼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네. 이제 어차피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춘천에 왔는데 화천이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니어서 점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춘천으로는 바로 올 수가 없고 네. 철원이라는 곳으로 갔다 와야 돼요. 아. 그래서 춘천에 와서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만 저는 철원으로 이제 출퇴근을 하고 아유. 또 너무 먼 곳은 거기서 이제 생활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는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다른 이제 도와주는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때 절실하게 느낀 게 우리 아이들은 도와주시는 분 말고 사은님이 키워주시는구나.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네, 네. 그래서 사은님께 기도를 또 많이 올렸어요. 아. 가면서 오면서 아침에 저녁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철원에서 9년을 살았습니다. 화천과 철원을 거쳐서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이제 춘천으로 드디어 오실 수가 있게 된 근데 거예요. 이제 그때는 토요일이 이제 전부 근무하는 때라서 네. 근데 놀토가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예. 근데 그 놀토에 소년원법회를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교당에서요? 춘천교당에 이제 춘천교당에서. 교당은 춘천에 다니고 예. 근데 소년원법회를 가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제 코가 석잔데 토요일 소년원법회 놀토 한 달에 한 번인 놀토에 네. 소년원법회를 간다는 건 아유, 진짜. 제가 생각해도 무리였어요. 네. 근데 마침 또 최원식 교무가 네. 춘천교당의 부교무님으로 오신 거예요. 최원식 교무님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희 조카였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 훌륭하신 최원식 교무님이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 조카도 다니는데 네. 소년원법회를 가는데 고모인 제가 따라 나서야지 네. 누가 가겠냐. 그래서 공타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게 되어서 소년원법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게를. 그렇겠군요. 네. 그래서 이제 춘천교당으로는 네. 지금까지 예. 쭉 하고 계시고 지금은 5단 단장님을 네. 하고 계시는 거.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보니까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단장님이시고 중앙님이십니다. 우리 현재님께서도 그러면 이제 지역을 옮기시다가 지금 춘천에 오셔서 춘천에서 교당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두 분은 춘천교당으로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남편이 네. 춘천으로 발령이 나서 네. 다시 2012년 아이들 13살, 14살에 네, 춘천으로 이제 이사를 다시 오게 됩니다. 네. 네. 춘천에 오시면서는 춘천교당으로 바로 가시게 된 건가요? 제가 봄에 이사를 왔는데 네. 네. 가을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약간의 텀이 네. 있으셨네요. 네. 마음의 네. 준비를 할 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춘천에 가셔서 두 분이 만나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법연으로 출연하셨잖아요. 네, 네, 네. 네. 첫 만남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우리 영타님. 이제 교당에 젊은 분들이 그것도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건 이제 이건 너무나 큰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현지님이 원불교를 알았고
그것도 아이까지 데려와서 눈이 진짜 번쩍 뜨였어요. 그때도. 네. 마치 그 옛날 화천에 아이들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네. 그 그렇죠. 생각도 이제 저도 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신타원 이법은 네. 교구장님 계실 때였어요. 네. 근데 그때 저한테 그때도 바쁠 때였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랴 또 먼 데로 출퇴근을 하니까 시간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다니지만 말고 단장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단장할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저 일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다 잘 하지도 못하는 단장을 맡으면 어떡하냐고. 네. 그랬더니 그래도 다 하면 한다고. 교감님 말씀이라면 또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네.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단에 우리 현진님이 이제 같은 단이 된 거예요. 처음 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무척 반가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인연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첫 교당에 가셨을 때 이끌어주신 어찌 보면 단장님이셨네요. 춘천교당에 첫 가셨습니다. 네. 춘천교당의 첫인상과 우리 단장님을 보신 법연으로 만나신 단장님의 첫인상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요? 첫인상이 네. 동안이시잖아요. 네, 동안 미모를 갖고 계셨고,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랬는데 네. 나중에 지내보고 나니까 이런 반전 매력이 있었다, 참 좋은 분이시더라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10년이거든요. 단장 중앙으로 지낸 지가 거의 10년째인데 거의 고정 단장 중앙이시네요. 네. 최고의 찰떡궁합. 네. 그러니까 한결 같으신 것 같아요. 한결 같은 게 매력이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보통 남편한테 회사 일이나 밖에서 있었던 일 여보 나 이런 일이 누구랑 있었는데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면 저는 그냥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남편이 네. 이건 당신이 잘못했네. 이건 이랬어야지 하고 답을 주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다 싸움이 네. 나죠. 그렇군요. 네, 근데 단장님은 이제 일요일에 가서 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힘들었겠네. 애쓰네 이렇게 위로를 해주세요. 그래서 네 정말 너무 감사하죠. 제가 10년 동안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 처음 만난 그 인연으로 네. 또 그 같은 단이 됐고 지금 이제 네. 단장과 중앙으로 그리고 힘들 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우리 남편 교도님들 아까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도 하시면서 네. 그래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막 문제가 뭔 줄 알아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조직을 몰라 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가지고 오히려 그게 더 싸움으로 간다는 거 잘 들어주시기를. 김진수 씨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 남편분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요. 그럼 이제 두 분은 춘천교당이신데 이 타이밍에 춘천교당의 자랑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단장님과 중앙이 계신다면 춘천교당은 얼마나 좋은 교당일까?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에 계신 교도님들께 우리 춘천교당의 자랑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짧게 한 말씀 뭐 느껴지시는 게 다르실 수가 있으니까 영탁님 춘천교당의 자랑. 네, 저희는요 일단 집이 오래된 집 정말 살기 좀 불편한 그리고 교도들도 힘들게 이렇게 정은 들었지만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옛날 교당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집 그 교당 맞죠?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관타원 교구장님이 오셔가지고 처음 인사 말씀에 교당을 지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하시겠다고? 왜냐면 열악하니까. 그리고 뭐 저희들이 상권을 너무 잘 아니까. 집을 지으시겠다고? 반신반의했어요, 솔직히. 어떡하지? 지킨 지어야 되는데 저희 생각에도. 그랬는데 그 불사를 이루셨어요. 가시고 첫 해에 선포를 하신 거예요? 교당을 지어야 된다. 이걸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교화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불사를 잘 해주셔가지고 요즘도 그 교당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게
관타원님이 그 불사를 해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편리하게 엘리베이터도 있고 네. 뭐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름다운 교구청 건립이 잘 되어 있어서 네.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열악한 교당에서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춘천교당이 자랑할 때 정말 잘 지어진 멋진 교당에 나오셨던 거. 그리고 방송을 지금 관타원님께서 보고 계실 거거든요. 관타원님 감사합니다. 인사 짧게 좀 해주시죠. 관타원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아이고, 네, 네. 너무 열악한 데 오셔서 네.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또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제가 정말 속상했었어요. 아유. 근데 이제 잘 나으시고 지금은 퇴직하셔가지고 네. 지난해 백운정사에 계시는데 가봅지는 못해도 늘 마음으로는 흠모하고 있고 존경하고 네. 정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아이고.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 그렇게. 아니, 그 관타원님과의 그 많은 추억 또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저희도 그냥 생각만 하면 그 마음이 고마운 마음이 건네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영타원님께는 아마 관타원님과 인연이 그런 인연이 아니신가. 지금 부회장직도 우리 관타원님이 해라. 네.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해도 해야 된다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근데 이제 교당에 다니면서 네. 춘천교당이 이제 그전엔 열악했으니까 네네. 오실 때마다 막 집도 그렇고 춥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고생이 참 많으시다 그랬는데 또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교무님이. 네네.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래서 오셔서 교통사고까지 당하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성병원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위로도 드릴 겸 해서 갔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병문안 갔다 오고 뭐 이런저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네. 그 관타원님께서 부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는 제가 재직 중에 있어서 저도 네. 바빴어요. 네. 그래서 제 일도 지금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인데 무슨 부회장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막 하라고 그래서 그냥 교감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교감님이 하라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맡아서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이제 잘 못하지만 네. 교감님 말씀에 잘 따라야지 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네. 어찌 보면 춘천교당의 자랑이 우리 영타님이 되시고 또 춘천교당에서 근무하신 우리 교무님들이 자랑이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될 정도로 한 분 한 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춘천교당을 이렇게 지금의 춘천교당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주셨는데 교당 건립하고 1년 좀 더 계시다가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됐어요. 네. 그래갖고 혁산 양원석 교구장님이 오셔서 네. 완전히 이제 공부하는 우리 교당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5년째 근무하시는데 네. 그 교구장님을 통해서 제대로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교구의 공부 열기는요, 뭐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또 상시훈련이라든지 이것을 주기적으로 또 아침 저녁 일과랑 함께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전국에서도 굉장히 닮아라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교당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교구의 자랑, 춘천교당의 자랑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님이 생각하실 때 춘천교당의 자랑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자랑할 게 너무 많아서 네. 전국에 계신 분에게 이때 어필 한번 하시죠. 그래서 고민 지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내가 지금 춘천 근처에 살고 있는데 네. 춘천교당을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네. 하시는 분들이 듣는다 생각하시고 자랑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풀려면 이제 춘천교당 전 요선동에 있던 춘천교당 때부터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춘천교당 요선동에 춘천교당에 갔을 때 네. 거기에 계단을 올라가면 삐그덕 소리가 나서 네. 오래돼서 나무 소리가. 네, 저희가 법회를 보면 1층에서만 받고 네. 2층은 행사 때 손님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그때만 2층을 사용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무님들이 강원도가 좀 춥긴 하잖아요. 네. 근데 밤에 주무실 때
입김이 나오고 입김이 보이고 아이고, 네. 그다음에 코털이 얼 정도의 아이고.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간타원 김덕관 교감님이 오시면서 네. 저희가 광원 교구 춘천 교당 건축 불사 500일 기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저희도 이 큰 사업을 이 불사를 네, 이 불사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네. 500일 기도부터 이제 하겠다고 같이.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가 저희는 또 솥을 9번 걸으라면 9번 거는 네, 10번도 거는 그런 그냥 준비된 제자들이시군요. 네. 그래서 네.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 열심히 했고 그 기도의 결과 그 500일 기도 이후에 또 300일 기도를 했어요. 네. 그때 저희가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을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춘천교당은 자랑만 네. 듣다가 끝날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네,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한 분 한 분은 그런 정성이 아울러진 교당이야말로 네. 정말 전국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당이고 또 그 교당을 네. 모두의 합력으로 네. 이루어지고 네. 또 그 잘 지어진 교당에서 우리 혁사님과 교구장님과 교무님들, 네. 교도님들이 재미나게 공부하고 있는 곳이 바로 네. 춘천교당이다. 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쉬고 있는 교도님들이 계신다면 어디 교당으로 와라? 춘천교당으로 춘천교당으로 와라. 와라. 지금 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춘천교당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 단장님과 중앙님께서 지금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가족들도 교당을 함께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가족 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은 네, 어머니, 아버지도 다니셨고요. 네, 이제 저보다 늦게 다니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유는 오빠가 최원식 교무하고 네. 최도식 교무의 아버지신데 그 오빠가 부모님도 입교하시게 해서 네. 다니시도록 하셨고요. 네. 오빠 가족들 그리고 둘째 언니 가족이 인천에 사시는데 둘째 언니 가족들 원불교 신앙 수행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네. 퇴직하면서 같이 원불교 다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큰 감사하고 성공이세요. 네. 그리고 정말 작년에도 무결석 했는데요. 와. 무결석도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빠지더라도 거의 무결석에 가까운 마음의 자세로 네. 다니고 있어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교화 네. 성공이신 것 같아요. 35년 공을 들이셨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곁에 계신 분 공을 더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이 방송 보고 계셔서 네, 네. 굉장히 네. 흐뭇한 마음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20년 전에 가족이 입교 동기? 동기로 지금 20년 같이 지내고 있고요. 네. 가장 이렇게 뜨끔할 때 네. 아들이 엄마 경계야? 이럴 때 가장 뜨끔하고요. 네. 또 엄마 교당 가서 마음 공부하는데 왜 그래? 이럴 때 가장 뜨끔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 김진수님은 지금 사축 이제는 꼭 참석하고요. 사축 이제 네. 참석하시는. 그리고 시아버님 이제 제사에 네. 이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딸은 전에 춘천교당에 있던 오수조 교무님이 네. 원남교당으로 이제 우리 딸이 서울에 학교로 오게 되면서 네. 원남교당에 이제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원남교당에 다니고 있고 네. 아들은 올해 신림학사에 입주를 해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신림교당에 이제 토요일 학생법회 열심히 다닐 예정이고요. 네,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올해 어머님이 89세시거든요. 네. 50여 년 동안 진각종 시민당에 다니셨는데 네. 제가 원불교 열심히 다니는 거 보고 네. 입교하시겠다고. 와. 네. 그래서 정말 네. 대단하시네요. 본명은
윤심님인데 네. 네, 그 본명이 하원심. 아, 원심으로 네, 둥근 네. 마음으로. 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이런 가족으로 5명이 함께 교당의 끈을 놓지 않고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 두 분 네.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요. 네. 소리 없이 그리고 차분하신 가운데 한 가지를 꾸준히 밀고 다니면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귀한 법연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